네, 뉴욕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지금부터 맥 짚어보겠습니다. 핀비즈맵 확인해보면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물가지표는 둔화를 했는데요. 차익 실현과 기술주들의 약세로 인해서 시장에 부담감이 작용을 했죠. 오랜만에 S&P 500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핀비즈맵 보면서 자세하게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술 섹터 그리고 부동산 섹터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빨간불을 켜고 있죠. 네, 인텔의 급락과 함께 반도체 섹터의 하락폭이 컸고요.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비재, 금융 섹터 등은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술 섹터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각각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0.23%, 애플은 0.9%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독점적인 서비스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유럽에서 수수료를 낮추고 또 다른 앱스토어들을 허용을 하는 등 개방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 때문에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반도체 섹터도 보겠습니다. 인텔이 실적은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에 12%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에서는 인텔이 AI 경쟁에서 밀린다, 뒤처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들도 줄줄이 하향을 하고 있죠. 역시 대세는 엔비디아인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역시나 간밤에는 0.9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AMD, 퀄컴 등 다른 반도체들도 역시나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 KLA가 가이던스 실망에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랩리서치 등도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금융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자가 실적이 괜찮았는데요. 미국 내 결제량의 감소 소식에 1.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지금 초록불 켜고 있는데요. 실적은 부진했지만 가이던스는 좋게 나오면서 7%가량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목들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실적보다는 가이던스의 시장은 좀 관심을 두는 모습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우에는 1.2% 그리고 JP모건은 0.38%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보겠습니다.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소폭 상승했고요. T모바일의 경우에는 실적을 발표하고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는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컴캐스트나 아니면 버라이존 등은 상승세 나타냈고요. 넷플릭스는 1.5% 그리고 디즈니는 0.5%가량 종목들도 이 종목들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임의 소비재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아마존이 0.87% 상승했고요. 테슬라도 며칠간의 급락세 이후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들어서 30%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더 떨어질 것이다 라는 월가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캐시우드의 경우에는 테슬라를 저점에서 대규모로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세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등 필수 소비재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헬스케어 섹터를 보시면 일라이릴리가 1.85% 상승을 했고 휴마나가 가이던스 부진으로 인해서 급락을 했었죠. 관련해서 건강보험 관련주들도 역시나 급락세 나타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상승세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휴마나는 1.65%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는 2%가량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섹터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죠. 수요 기대감이 높아졌고요. 지정학적인 위기로 인해서 공급 우려가 커진 상황입니다. 엑슨모빌은 0.85% 그리고 쉐보론은 0.3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ETF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소폭 상승하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소폭 하락함에 따라서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도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진 TQQQ의 경우에는 1.84% 하락을 했고요. 그 인버스 ETF인 SQQQ
1.84% 상승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확실히 기술 섹터 쪽이 좋지 못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인텔의 급락 영향으로 인해서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 8%대 급락세 나타냈고요. 그 반대를 추종하는 SOXS는 8%대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쪽 ETF도 간단하게 살펴보면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때문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날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대형주들을 담고 있는 ETF인 FXI 0.66%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별 그리고 ETF들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 증시 자세하게 이슈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영 앵커와 함께 금요일 미국 시장 마감 상황 정확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의 심장 박동 소리 오늘의 헤드라인과 함께 짚어보시죠. 지난 금요일에는 PCE 물가지수부터 반도체 보조금 이슈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이슈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12월에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던 물가 소식 함께 짚어보시죠.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금 조금 불러일으켰던 이 물가 지수였는데요. 12월 근원 PCE가 2.9%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2.3%를 기록했던 그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2%대를 터치하게 된 건데요. PCE 물가 지수 자체도 연준이 굉장히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그리고 물가의 둔화세를 확인하는 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입니다만 식료품 지수 이런 것들이 빠진 근원 PCE 물가 지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장의 헤드라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3%,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3%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그보다도 낮은 2.9%로 발표가 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2%대로 다시 내려왔다는 것에 시장이 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5월 FOMC쯤에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소식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의 무장 세력이 드론 공격으로 미군 3명을 사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뇌 손상 관련해서는 34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소식이 유가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어떤 파급력을 보이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좀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반군 세력들이 미군을 공격했다라는 것에 굉장히 또 함께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보조금을 곧 지급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인텔과 삼성전자 등이 굉장히 유력하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TSMC에 조금 더 일찍 보조금이 지급이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을지 이번에는 정말 삼성전자까지도 그 훈풍이 깃들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인텔이 실적 발표를 내놓으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죠. 이 소식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 특히 하락폭이 컸던 인텔 같은 종목들에도 훈풍을 함께 깃들게 할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이슈 오늘 시장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 상당히 큽니다. 중국이 지준율 인하를 지난주에 단행을 하면서 2월 5일부터 0.5%로 유지가 되게 될 텐데요. 이 소식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고심이 상당히 깊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중국 시장에서 6조 달러 가량이 증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준율 인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사실상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서 자본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매도를 금지함으로써 중국 시장에서 시장의 폭락을 계속해서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강한데 지금 유가가 또 오르고 있고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계속해서 주시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가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6%나 올랐다라는 소식이 마켓워치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유가의 1개월 추이를 보게 되시면 지금 거의 80달러 선으로 육박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78.01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긴급 브리핑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지정 확정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체크해 볼 만한 소식은요. 오펙 플러스에서 추가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요. 유가의 추이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서 상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오늘의 심벌은 해리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의 심벌입니다. 오늘은 인텔과 두 가지 종목을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인텔입니다. AI의 경쟁에서 인텔이 안 보인다. 아니 2024년에 거의 키워드가 AI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인텔이 보이지 않는다? 인텔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은 12%나 떨어지면서 거의 3년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냈고요. 그 이유인즉슨 지난 4분기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1, 4분기의 실적의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1, 4분기 전망치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1, 4분기 매출이 122억 달러에서 132억 달러로 예측이 됩니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141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왜일까요? AMD와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 AI를 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투자 책임자는 AI 칩 경쟁에서 밀린다. AI의 앞으로의 배팅을 인텔이 잘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15개 IB가 투자 의견을 인텔에 있어서 상향을 내놓으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 44달러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의 심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입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7.10%의 상승을 나타냈고요. 예상치 159억 달러보다 4분기 매출이 덜 나왔습니다. 반면에 올해 연간 실적이 낙관적인 전망치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인텔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죠. 1분기의 매출 성장률 9에서 12%에 1분기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10%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매수 의견을 내놓고 197달러의 선에서 목표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종목 한번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PT였습니다.